이번 시간에 우리 기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변경시키라고 차트 완성 그림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이 그림과 비교했을 때 똑같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문제를 보니까 이제 기출 01번 그 시트에서 다음에 이제 지상에 따라서 차트를 이제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그 차트를 이제 사용해라. 만약에 신규로 이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상에서 주어진 이런 차트는 절대로 이제 삭제를 이제 해서는 안 돼요. 하다가 뭔가 잘못돼도 그 차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수정을 이제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보자고요. 자, 1번에 보니까 이제 차트의 제목은 그랬어요. 지금 현재 차트의 제목이 없죠? 차트의 제목은 이용 현황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가로축의 이제 제목은 고객명으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입력을 하고 차트의 제목은 도둠이다. 우리 글자 크기는 이제 14포인트다. 그리고 글꼴색은 이제 파랑이다. 밑줄이다. 이런 것들 이제 지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차트의 제목부터 집어넣자고요. 차트의 제목을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이제 선택하게 되면 맨 위에 이제 차트 디자인하고 이렇게 이제 메뉴가 생성이 되죠. 그러면 그때 이제 차트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맨 앞에 보게 되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이곳에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습니다. 차트 요소 추가 이곳을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차트의 제목을 집어넣을 거니까 차트의 제목을 이제 위쪽에다 집어넣겠다.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트 위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제목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수식 입력줄에다가 바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용 한 칸 띄고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 써주고 이제 엔터요. 엔터를 쳤더니 지금처럼 차트 제목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아까 문제를 읽었을 때 차트의 제목은 글꼴하고 크기하고 글꼴색하고 우리 밑줄을 이제 지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의 제목이 이미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요. 홈이라는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글꼴이요. 글꼴은 이제 도둠으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도둠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도둠에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이미 14포인트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요. 그리고 글꼴색은 이제 파랑으로 하래요. 그래서 글꼴색 요거 이제 찍어서 우리 표준색 중에 우리 파랑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밑줄 집어넣어라 라고 했는데 밑줄도 지금 이곳에서 넣어주면 되겠죠. 해서 이곳에서 우리가 그냥 밑줄을 집어넣겠다라고 해서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만 해주면 이렇게 이제 서식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로축의 제목은 고객명으로 이제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먼저 선택해 주고 우리 차트 디자인이요. 차트 디자인을 찾아간 다음에 맨 앞에 이제 차트 레이아웃에 우리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우리는 이제 축 제목 집어넣을 거예요. 축 제목 중에서도 기본 가로요. 가로축의 제목을 집어넣을 거니까 기본 가로 요거 이제 한번 선택해 주면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축 제목하고 생성이 되면서 선택이 이미 되어 있죠. 해서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다가 여기다 이제 고객명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제목이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우리 그림을 이제 참조하래요. 그림을 참조해서 이용 일수랑 이제 누적 점수 이 두 개 계열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 두 개 계열을 묶은 세로막 대형이랑 우리 표시 기능 꺾은 선형 이 두 가지의 이제 차트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지금 우리 거는 이용 일수하고 누적 점수가 표시 기능 꺾은 선형 요걸로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우리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가 문제 그림을 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용일수다 누적 점수다 해서 하나는 이제 묶은 세로막 대용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이용일수하고 누적 점수가 또 우리 이제 표시 기능 꺾은 선형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일수하고 누적 점수 이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묶은 세로막 대용으로 한번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고 표시 기능 꺾은 선형도 표현을 해야 되겠죠. 해서 묶은 세로막 대용으로 이제 표현할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 차트에다가 또 추가를 시켜줘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선택, 얘를 이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차트 디자인에 우리 데이터 선택,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해서 둘 다 이제 똑같은 거죠. 해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선택,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데이터 범위하고 이렇게 떠요. 우리 차트 데이터 범위로 이제 사용된 그 범위를 보게 되면 고객명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의 데이터가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지금 요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표시기능 꺾은 선형 요걸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묶은 세로막대형 이곳에서 이제 사용할 그 데이터를 또 추가를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이용일수하고 누적 점수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우리가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표현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은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맨 뒤를 이제 한번 클릭을 해요. 클릭하고 나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로 우리가 이용일수하고 누적 점수 요만큼의 범위를 우리가 추가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앞에 써져 있던 거는 원래 써져 있던 그 범위요. 이만큼의 범위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뒤에다가 이제 추가시킨 그 범위가 지금 요만큼의 이제 범위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우리 차트 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뭐 변화가 없지만 우리 범례를 봤을 때 이용일수, 누적점수, 이용일수, 누적점수 이렇게 이제 추가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용일수하고 누적점수가 두 개씩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차트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을 해주고 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종류 변경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떠요. 그러면 여기서 위에 거는 이제 이용일수하고 누적 점수는 원래 있던 그 표시기능 꺾은 전용으로 그냥 놔두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이용일수와 누적 점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묶은 세로막대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누적 점수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묶은 세로막대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변경이 됐습니다. 해서 이용일수 누적 점수 그게 이제 묶은 세로막대용으로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고 우리 표시기능 꺾은 전용으로도 이렇게 이제 똑같이 표현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번 문제 보니까 차트 범례 배치는 그랬어요. 차트 범례가 지금 제 거는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데 얘를 이제 위쪽으로 바꾸래요. 그리고 글꼴은 이제 굴립니다.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고 도형 스타일은 색 윤곽선 우리 황금색 강조 4번 요걸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차트의 범례를 이제 변경을 시킬 거니까 범례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범례 서식 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위쪽을 여기서 이제 선택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눌러서 꺼버리자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글꼴을 이제 바꿀 때는 우리가 이제 홈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와서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가 이제 맨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우리 굴림이라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굴림에서 클릭이요. 그리고 도형 스타일 이제 바꿔줘야죠. 도형 스타일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범례가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서식이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도형 스타일이라고 있죠. 여기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 색 윤곽선 황금색 강조 4번이래요. 그래서 우리 색 윤곽선 황금색 강조 4번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그 글씨 이제 똑같은지 다른지 문제랑 비교 한번 해주고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범례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차트 옵션에서 세로축의 주 눈금선을 이제 설정을 이제 하래요. 제 거는 지금 가로축에 그 주 눈금선만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가 있는데 세로축에 이제 주 눈금선도 추가를 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표시기능 꺾은 선형 그 차트의 모든 데이터 계열은 완만한 선으로 이제 표시를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세로축의 주 눈금선부터 추가 좀 이제 시키자고요.
그러면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차트 디자인이요. 차트 디자인으로 이제 이동해주고 맨 앞에 우리 차트 레이아웃에 우리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는 눈금선을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눈금선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 기본 주 세로 요거 있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세로 눈금선이 쭉쭉쭉 중간에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추가가 됐죠? 그리고 차트에 이제 모든 데이터 계열은 완만한 선으로 그렇게 표시하라 그랬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 표시 기능 꺾은 선형이요. 그러면 표시 기능 꺾은 선형이 지금 파란색도 있고 우리 주황색도 있죠. 자, 일단 파란색 먼저 바꾸자고요. 그러면 파란색 이제 표시 기능 꺾은 선형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계열 서식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완만한 선으로 이제 표현할 거니까 그때 얘가 이제 우리 채우기 비 선이라는 거거든요. 요거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선이다라고 해서 쭉쭉쭉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그때 맨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완만한 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완만한 선 요거 이제 클릭만 이렇게 이제 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파란색 요게 이제 이렇게 이제 완만한 선으로 바뀌었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주황색 요 이제 표시 기능 꺾은 선형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또 맨 밑에 내려가서 우리가 완만한 선 여기서 이제 체크 표시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표시 기능 꺾은 선형 둘 다 이렇게 이제 완만한 선으로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이제 위치를 새 시트로 이제 생성을 하는데 그때 생성된 차트의 이름을 차트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를 한번 선택해 주고요. 아무것도 없는 곳 이런 곳 이제 한번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차트 이동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 이동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차트 디자인에 우리 위치에 보게 되면 차트 이동이라고 있죠. 요걸 이제 클릭해도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차트 이동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차트 이동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문제에서 이제 새 시트로 이제 생성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가 새 시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이름은 우리 차트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차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기출 01 여기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새로 생긴 그 차트 시트는 지금처럼 이렇게 왼쪽 앞에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까지 다 풀었죠. 그러면 내가 지금 수정한 이 차트랑 문제 그림상에 있는 그 차트랑 똑같은지 다른지 여러분들이 싹 다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차트의 제목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야 되고요. 범례도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세로축 우리가 변경시킨 적은 없지만 한 번씩 다 확인해 주고요. 가로축도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축 제목 가로축의 이제 제목도 확인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그림 영역 싹 다 이제 확인해 주고 우리가 이제 세로주 눈금선도 아까 추가시켰으니까 이것도 이제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고 그리고 차트의 모양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하고 싹 다 이제 한 번씩 문제의 그림과 내게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기출 1번 문제 끝이요. 기출 02번 문제요. 자, 문제 그림을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차트를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기출 02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차트를 이제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에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만약에 신규로 이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지금 우리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이제 이용해서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대요.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보자고요. 1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제목은 C의 2번 셀에 들어있는 그 내용과 연결해서 표시를 하래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차트를 보니까 차트의 제목이 아예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의 제목을 먼저 이제 추가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차트를 먼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맨 위에 이제 차트 디자인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죠? 해서 차트 디자인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우리 차트 레이아웃에 우리 차트 요소 추가요.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차트의 제목을 위쪽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 위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차트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이 차트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차트의 제목을 변경시킬 때는 이 수식 입력줄에서 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 이제 글씨를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C의 2번 셀이랑 연결해서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잖아요. 특정 셀과 이제 우리가 이 제목을 이제 연결시킬 때는 일단 수식 입력줄을 일단 한번 클릭해주고 일단 는을 먼저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해당 셀을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C의 2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앞에 이제 시트 이름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C의 2번 셀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온 그 상태에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C의 2번 셀에 들어있던 이 제목이 우리 차트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세로축의 이제 제목은 그랬어요. 자, 우리 차트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우리 차트 그림을 봤더니 우리 세로축의 제목이 아예 없죠. 그러면 요걸 이제 우리가 추가를 이제 시켜줘야 됩니다. 해서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우리 축 제목이요. 축 제목 중에서 우리 세로축이요. 우리 기본 세로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축 제목하고 요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선택이 되어 있죠. 얘는 이제 점수로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얘는 이제 특정 셀과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글씨를 직접 이제 입력해 주는 거죠. 그때 이제 수식 입력줄이요. 수식 입력줄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점수라고 쓰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점수하고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렇게 이제 세로축의 제목을 점수로 그렇게 이제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세로 방향으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제목의 이제 방향을 이제 변경을 시킬 거니까 이 제목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축 제목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짠짠하고 뜹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우리 맨 끝에 있는 거 얘가 이제 크기 및 속성이라는 그 메뉴거든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맞춤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텍스트의 방향을 세로로 바꿀 거니까 텍스트의 방향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세로 방향으로 표시되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세로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눌러서 빠져나가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세로 방향으로 그렇게 변경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바뀌었죠? 우리가 이제 다른 거 이제 하고 있으면 얘가 이제 바뀔 거예요. 차트에 이제 변화 한번 줘보자고요. 자, 2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영역은 글꼴 크기를 이제 9로 바꿔라. 그리고 테두리 스타일은 이제 둥근 모서리로 그렇게 이제 바꾸고, 그리고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이제 지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을 이제 한번 클릭을 해요.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홈이라는 이 메뉴로 찾아간 다음에 우리가 글자 크기를 9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차트에 변화를 줬더니 이곳에 제목이 세로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테두리 스타일 바꾸자고요. 테두리 스타일을 바꿀 때는 차트 영역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 있죠. 이런 곳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차트 영역 서식창이 화면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그때 맨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맨 밑에 이제 둥근 모서리라고 있죠. 요 둥근 모서리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자 이제 집어넣어야죠. 그림자를 집어넣을 때는 요 두 번째 거, 요 효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해서 효과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미리 설정,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바깥쪽에 이 첫 번째 요 그림이 우리 오프셋 오른쪽 아래요. 해서 오프셋 오른쪽 아래, 그 글씨 뜨는 거 확인해 주고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필기시험 그 계열이요. 필기시험 계열이 우리 파란색 요 막대기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이 파란색 막대기에다가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를 하래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해서 이 파란색 막대기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레이블 추가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레이블이 위쪽에 전부 다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한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의 도형은 직사각형이다. 그리고 글꼴 크기는 이제 10포인트다.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이제 굵게 그렇게 지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레이블을 그렇게 이제 바꿀 거니까 데이터 레이블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한번 선택해 주면 이렇게 모든 데이터 레이블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데이터 레이블 도형 변경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도형 직사각형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그리고 글꼴의 크기는 10포인트다 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홈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글꼴의 크기를 10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글꼴 스타일을 이제 굵게 그렇게 지정하라고 그랬으니까 굵게 요 첫 번째 아이콘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니까 실기시험 그 계열의 겹치기는 50%다. 간격 너비는 이제 100%다. 요걸로 이제 지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기시험 그 계열이 우리 주황색 막대기를 보고 얘기하죠. 주황색 막대기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아무거나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 요소 서식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계열 겹치기하고 간격 너비가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우리 계열 겹치기 여기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50%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간격 너비는 이제 100%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엔터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눌러서 빠져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도형에 타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선 화살표라는 게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대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삽입을 하래요. 삽입한 다음에 선색은 검정 텍스트 1로 그리고 선 너비는 1포인트로 그리고 채우기는 채우기 없음으로 그렇게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과 같이 그렇게 이제 삽입하라고 나왔으니까 우리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이렇게요. 지금 이것에 보니까 동그라미가 이렇게 타원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선 화살표가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요 80이라는 그 값을 이렇게 이제 가리키고 있죠. 요거랑 이제 똑같은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위쪽으로 쭉쭉쭉 이제 올라가서 우리가 도형을 이제 삽입할 거니까 우리가 삽입이란 요 메뉴 이제 찾아가면 돼요. 삽입이란 메뉴 찾아가서 우리가 일러스트레이션 여기서 이제 도형이라는 게 있죠. 요 도형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타원이 지금 이곳에 있어요. 요 타원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 문제 그림처럼 해당 위치에다가 우리가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삽입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당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타원 그려주고 그리고 아까 우리 문제 봤을 때 채우기 없음을 지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맨 위에 보게 되면 도형을 이렇게 이제 그렸을 때 도형 서식하고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이제 도형 채우기가 있죠. 요 도형 채우기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채우기 없음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선 화살표 그것도 이제 넣어야죠. 그때 우리 맨 앞에 보게 되면 도형 삽입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요 아이콘이요. 이 아이콘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지금처럼 선 화살표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고 우리가 마우스로 이제 쭉쭉쭉 드래그해서 우리 80을 가리키게 이렇게 이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화살표가 이렇게 선택이 돼 있죠. 근데 문제에서 그림과 같이 이제 삽입을 하래요. 도형을 싹 다 이제 삽입한 다음에 선 색깔은 검정 텍스트 1, 선 너비는 이제 1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선 화살표가 선택돼 있으니까 우리 타원까지 이제 같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 키보드에서 Shift를 꾹 누른 상태로 우리 타원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타원하고 이제 선 화살표하고 둘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윤곽선을 그렇게 이제 바꿀 거니까 우리 도형 윤곽선이요. 도형 윤곽선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요 색깔 우리 검정 텍스트 1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다시 도형 윤곽선에 들어가서 우리 아래쪽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두께라고 있죠. 이 두께에서 이제 선 너비는 이제 1포인트다라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은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각각의 도형들을 싹 다 이제 넣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났죠. 그러면 우리 기출 02번 요 시트에 관한 이 문제를 싹 다 이제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작성한 거랑 문제 그림이랑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때 이제 차트의 제목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점수라는 요 제목, 우리 세로축의 이제 제목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세로축의 이 값은 우리가 이제 변경시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확인해 주시고, 가로축도 이제 확인하고요. 범례도 확인하고, 그리고 차트의 이 그림 영역이요. 이 그림 부분도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해 주고, 레이블 추가시킨 것도 맞나 안 맞나 싹 다 이제 확인 한 번씩 다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0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03번 문제 보니까 문제 그림이 지금 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차트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자, 그럼 요거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기출 3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에 따라서 차트를 이제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만약에 이제 신규로 작성하게 되면 이제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자, 우리 기출 03번 시트를 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어 놨대요. 자, 이 차트 이제 수정하는 거죠. 자, 1번부터 보자고요. 1번에 보니까 이제 데이터 계열의 위치를 열로 이제 변경을 하래요. 그리고 차트의 제목을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세로축을 봤더니 지금 0이 여기 있죠? 0이 여기 있고, 0의 그 눈금선이 지금 여기 있고, 그때 한국이다, 중국이다, 일본이다, 인도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보니까 우리 범내에 각각 이제 연도가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차트의 제목을 봤을 때 차트의 제목은 아예 입력돼 있지 않죠? 자,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지금 이곳에 범례를 봤더니 한국이다, 일본이다, 그리고 상구 간의 이동 평균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한국하고 일본이 지금 범례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각각 이제 연도들은 전부 다 이제 가로축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제 거는 요게 이제 거꾸로 돼 있잖아요. 요거 이제 행렬 전환해라 그 문제고요. 그리고 차트의 제목은 보니까 차트의 위쪽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에서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선택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원본 선택하고 이렇게 뜨는데, 지금 이 중간에 보면 행렬 전환이라고 있죠?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 가로축에 들어있던 게 이제 범례 쪽으로 이동을 하고, 범내에 있던 게 이렇게 이제 가로축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한다고요. 그래서 범내하고 우리 가로축을 서로 이제 바꿔주는 게 행렬 전환이에요. 그럼 이제 데이터 계열의 위치를 이제 열로 변경하라 그랬는데 열로 싹 다 이제 변경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보니까 우리 아까 이제 가로축에 우리 각각의 이제 나라 명들이 써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범례 쪽으로 이동이 되고, 범례에 있던 연도가 이렇게 이제 가로축으로 이제 이동이 됐죠. 그리고 우리 이제 차트의 제목 좀 이제 집어넣자고요. 차트의 제목을 집어넣을 때는 차트가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맨 위에 이제 차트 디자인이요. 차트 디자인에 우리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되죠. 해서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우리는 차트의 제목을 차트 위에다 집어넣을 거니까 차트 위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차트 제목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다가 똑같이 이제 입력만 해 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 이제 한국 슬래시 우리 일본의 한 칸 띄고 무역 수지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엔터요. 엔터를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입력했던 그 글씨가 이렇게 이제 차트의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이렇게 뜨면 이제 1번 문제가 싹 다 이제 끝났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니까 중국하고 인도 이 두 개 계열은 제거를 하래요. 그리고 일본 그 계열은 이제 보조축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 그림을 쭉쭉쭉 보게 되면 범례 쪽을 봤을 때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이제 4개의 나라가 전부 다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하고 인도 계열은 이제 제거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중국계 우리 주황색이고 인도가 이제 노란색이죠. 해서 주황색 이 표시기는 꺾은 설정 아무거나 이제 한번 선택해주고 우리가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만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중국계 이렇게 이제 삭제가 됐죠.
그리고 인도 거요. 인도 거 노란색 요 꺾은 선형 요거 이제 한번 선택해주고 키보드에서 이제 딜리트 키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인도께 이렇게 이제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일본 그 계열은 보조축으로 설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회색 그 꺾은 선형이니까 회색 꺾은 선형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요소 서식 요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데이터 계열 지정하고 뜨는데 여기서 이제 보조축으로 내가 쓰겠다. 요거 이제 보조축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 계열 서식창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 차트에 우리 세로축도 있고 우리 보조축도 있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보조 세로축이요. 보조 세로축의 눈금은 최소값은 이제 마이너스 300으로 하고요. 값을 거꾸로 지정하래요. 그리고 세로축의 눈금은 최대값을 이제 300으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세로축의 눈금을 보니까 최대값이 250인데 이제 300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나온 거고 그리고 보조 세로축의 눈금이요. 지금 이 눈금은 우리 최소값이 이제 마이너스 350인데 지금 이제 마이너스 300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고 값을 거꾸로 요거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보조 세로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보조축 찍어주고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축서식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최소값을 이제 마이너스 300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값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350으로 돼 있는데 여기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마이너스 300으로 만들어 놓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마이너스 300.0 하고 이렇게 뜨는데 맨 뒤에 이제 .0이 붙은 거는 자동으로 붙은 거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값을 거꾸로 그거 이제 하라 그랬으니까 그 아래쪽에 내려가다 보면 값을 거꾸로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체크 표시해 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했더니 아까는 이 0이 이제 맨 위에 있었는데 맨 밑으로 내려오고 맨 밑에 이제 마이너스 300이 있었는데 그게 맨 위로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로축의 눈금도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세로축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클릭했더니 세로축이 이제 싹 다 이제 선택이 됐죠. 그 상태에서 눈금을 이제 최대값 300으로 그렇게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지금 현재 최대값은 250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300이라고 쓰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300으로 이제 변경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축서식 요 창은 X 버튼 눌러서 우리가 꺼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색 변경을 다양한 색상표 3번으로 이제 지정을 하래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이런 곳 아무 곳이나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차트 디자인에 차트 스타일에 보게 되면 우리 색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요 색 변경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지금 여기서 첫 번째 거 마우스 갖다 대보니까 다양한 색상표 1번이다 그렇게 돼 있죠. 우리는 문제에서 다양한 색상표 3번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이제 세 번째 거 요거 이제 클릭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이렇게 이제 색상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일본 계열이요. 일본 계열의 그 표식을 마름모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고 그리고 크기를 이제 10으로 변경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일본 그 계열이 우리 초록색이죠. 초록색. 해서 초록색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주면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가 첫 번째 거 얘가 이제 채우기 및 선이에요. 우리가 이제 선을 바꿀 거니까 채우기 및 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우리는 표식을 이제 마름모로 이제 바꾸고 크기를 이제 10으로 이제 변경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표식이라는 거 있죠? 요 이제 표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식을 바꿀 거니까 표식 옵션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모양하고 크기를 우리가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형식은 우리 마름모로 하라 그랬으니까 마름모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때 이제 크기는 이제 10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10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데이터 계열 서식창은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요 일본 데이터에 그 표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4번 문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한국 계열이요. 한국 계열에다가 우리 3구간 이동 평균 요 추세선을 이제 추가를 시키래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추세선을 이제 추가시킬 때는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 이런 곳을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디자인이라고 있고, 차트 레이아웃에 우리 차트 요소 추가요. 해서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게 되면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추세선이라고 있고, 이 추세선 중에서 우리 이동평균이요. 해서 이동평균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추세선 추가하고 뜨죠. 그때 어떤 계열에다가 이제 추세선을 추가시킬 건지 그걸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는 한국 계열에다가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한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추세선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죠. 그때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지금은 추세선이 이제 추가된 게 이 구간의 이동 평균이다, 그렇게 됐다고요. 근데 우리 거는 이제 3구간 이동 평균 그 추세선을 이제 추가시키라 그랬죠. 해서 지금 추가된 이 추세선을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추세선 서식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지금 이곳에 보니까 이제 이동 평균이 이미 선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구간은 2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요것만 이제 우리가 3구간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그리고 할 거 다 했으니까 이 추세선 서식 요 창은 X 버튼 눌러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구간 이동 평균 한국이다 하고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추세선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그림 영역에 파랑 박엽지라는 이 질감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림 영역이다 그러면 실제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해요. 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곳을 한번 이제 내가 선택해 주게 되면 지금처럼 그림 영역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 맨 위에 우리 서식이라는 요 메뉴요. 서식이라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면 우리 질감이라고 있죠. 이 질감 중에서 우리 파랑 박엽지라는 거요. 우리 파랑 박엽지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파랑 박엽지 이곳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질감이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도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성한 그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차트를 다 수정했으니까 문제 그림과 내게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줘야 되겠죠. 해서 차트의 제목도 확인해야 되고요. 우리 세로축도 확인하고, 우리 보조 세로축도 이제 확인해 주고요. 우리 가로축도 확인하고, 우리 범례도 확인하고, 그리고 그림 영역도 이제 확인하고, 추세선 추가시킨 것도 이제 확인해 주고, 싹 다 이제 우리 문제 그림과 내가 수정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비교 한번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에 있는 기출문제를 싹 다 이제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다 풀어보세요. 한 번씩만 그냥 쭉쭉쭉 풀어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했던 이런 내용들이 생각이 안 난다고요.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손에 익을 때까지 교재가 됐든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 혼자서 쭉쭉쭉 문제를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